안녕하세요. 얻으려면 먼저 주어라. 아니, 이게 대체 무슨 말일까요? 오늘은 노자의 지혜 중에서도 가장 도발적이라고 할 수 있는 도덕경 36장, 그 역설 속에 숨겨진 놀라운 비밀을 함께 파헤쳐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갈 길을 한번 볼까요? 먼저 우리 상식을 뒤흔드는 역설적인 지혜를 만나보고요. 그 의미를 아주 쉽게 풀어주는 우아한 편을 들어볼 겁니다. 그리고 핵심 개념인 미명을 통해 세상의 이치를 깨닫고 마지막으로 우리 삶에 이 지혜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그 통찰까지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자, 그럼 첫 번째 순서로 바로 그 문제의 문장들,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그 문장들을 직접 한번 마주해 보겠습니다. 야, 이거 첫 구절부터가 정말 만만치 않죠? 장욕 흡지 필고장지, 뭔가를 오므라들게 하고 싶으면 반대로 먼저 활짝 펴지게 둬야 한다는 거예요. 혹시 용수철을 더 멀리 쏘려면 끝까지 꾹 눌러야 하는 그런 이치일까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데요. 장욕약지, 필고강지, 장욕로지, 필고강지 누군가를 약하게 만들고 싶다면 그를 먼저 강하게 만들어주라고 합니다. 강함의 가장 높은 곳, 그 절정에서 스스로 무너지도록 길을 열어주라는 걸까요? 그리고 어쩌면 가장 충격적이라고 할 수 있는 구절이 나옵니다. 장욕 폐지, 필고 흥지, 장욕 폐지, 필고 흥지. 무언가를 아예 없애버리고 싶으면 우선 최대한 흥하게, 잘되게 내버려두라는 겁니다. 가장 밝은 빛이 가장 짙은 그림자를 만든다는 그런 뜻일까요? 그리고 마지막 역설입니다. 장욕 탈취, 필고 여지. 궁극적으로 무언가를 빼앗고 싶다면 반드시 먼저 줘야 한다. 이렇게 네 가지 문장을 쭉 놓고 보면 겉보기에 마치 목표 달성을 위한 고도의 전략서처럼 들리기도 하죠. 자, 여기서 우리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노자가 말하는 이 방법들이 과연 그냥 상대를 속이는 교활한 책략, 이른바 권물술수일까요? 아니면 그 너머에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하는 어떤 깊고 거대한 세상의 이치가 숨어 있는 걸까요? 이 어려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잠시 복잡한 글자에서 벗어나 보죠. 아주 쉬운 이야기 하나를 통해서 그 지혜를 한번 직관적으로 느껴보겠습니다. 옛날에요, 아주 거대하고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을 것 같은 돌로 만든 성이 하나 있었어요. 이 성은 눈에 보이는 강력함, 바로 굳셈과 강함의 상징 그 자체였죠. 이 성의 주인은 당연히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죠. 내 힘은 그 누구도 꺾을 수 없어. 이렇게 자신만만했습니다. 자신의 눈에 보이는 힘을 절대적으로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정말 작고 힘없어 보이는 바람 하나가 이 성벽 곁을 쓱 지나갔습니다. 거대한 성벽은 콧방귀를 뀌었죠. 저런 보잘것없는 게 뭘 어쩌겠어 하고요. 하지만 바람은요, 성벽에 대고 내가 널 무너뜨릴 거야 하고 소리치지 않았어요. 아주 조용히 정말 눈에 띄지도 않는 작은 틈새로 스며들었죠. 그리고는 세월과 함께 아주 끈질기게 그 돌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바로 부드러움의 힘이에요. 결과는 여러분도 짐작하시겠죠? 영원할 것 같던 그 단단한 성벽이 결국 금이 가고 와르르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딱 보여주는 게 뭐겠어요? 눈에 보이는 단단함, 강함은 결국 한계가 있다는 것. 오히려 보이지 않는 부드러움이야말로 모든 것을 뚫고 결국엔 이긴다는 것. 이게 바로 노자가 하고 싶었던 말의 핵심입니다. 자, 이 바람과 성벽 이야기를 열쇠 삼아서 이제 36장의 진짜 핵심 개념, 미명이라는 문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바로 이 개념을 이해해야 왜 그 역설들이 단순한 권모술수가 아닌지를 알 수 있게 되거든요. 미명, 한자 그대로 보면 아주 희미한 밝음이란 뜻이에요. 이게 뭐냐면 그냥 눈앞에 보이는 현상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거대한 자연의 법칙, 그 순환의 원리를 꿰뚫어보는 아주 미묘하고 깊은 통찰력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람을 조종하는 기술 같은 게 아니에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흐름을 읽는 지혜인 거죠. 이걸 보면 아 하고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연을 한번 보세요. 둥근 보름달, 가장 아름답고 꽉 찬 그 순간부터 사실은 기울기 시작하잖아요. 태양도 마찬가지죠. 하늘 가장 높은 곳에 떠 있는 한낮, 바로 그 정점을 찍는 순간부터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합니다. 푹푹 찌는 한여름의 절정 속에는 이미 가을의 서늘한 기운이 숨어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의 정점에는 이미 그 반대편으로 향하는 씨앗이 담겨 있다는 것. 이걸 꿰뚫어 보는 게 바로 미명의 지혜입니다.
그렇게 되면 노자의 핵심 철학이죠. 유약승 강강. 부드럽고 약한 것이 단단하고 강한 것을 이긴다는 이 말이 그냥 그랬으면 좋겠다는 주장이 아니라 미명의 눈으로 본 세상의 근본적인 법칙이 되는 겁니다. 아까 그 바람이 성벽을 무너뜨렸던 것처럼요. 자, 그럼 이런 거대한 세상의 이치를 깨달은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막연하잖아요. 노자는 아주 강력한 비유 2가지를 통해서 그 방법을 알려줍니다. 첫 번째 비유는 바로 물고기입니다. 어불가타러연. 물고기는 깊은 연못을 벗어나면 살 수 없다. 아주 당연한 말 같죠? 여기서 이 연못이 바로 우리 힘의 근원, 우리의 근본을 상징하는 거예요. 물고기가 자기 힘을 자랑하려고 물 밖으로 팔짝 뛰어오르는 순간 그건 멋져 보이는 게 아니라 그냥 죽음으로 가는 길이잖아요. 진짜 힘은 그렇게 과시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깊은 근본 속에 머무를 때 나온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나라의 무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국지리기불 불가의 시인, 국지리기. 나라의 가장 날카로운 무기는 함부로 사람들에게 보여줘선 안 된다. 여기서 말하는 날카로운 무기는 단순히 칼이나 창이 아니에요. 법, 권위, 국가가 가진 근본적인 힘을 말하는 거죠. 통치자가 이걸 시도 때도 없이 떠내서 나 이런 힘 있어 하고 자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엔 무서워하겠지만 나중엔 익숙해지고 우습게 보게 되겠죠. 권위를 잃는 거예요. 진짜 무서운 힘은 보이지 않을 때 그 존재만으로도 강력한 법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수천 년 전의 지혜를 21세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로 한번 가져와 볼까요? 이 오래된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에게는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딱 3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 진짜 힘은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 진정한 리더나 전문가는 내가 이만큼 안다고 떠벌리지 않죠. 그저 묵묵히 자신의 깊이를 지킵니다. 마치 물고기가 연못에 머무는 것처럼요. 둘째, 세상의 흐름을 읽고 순응하라는 것. 비즈니스를 할 때도 마찬가지겠죠. 한창 잘 나갈 때 그 정점에서 도취되는 게 아니라 바로 그때 다음 변화를 읽고 유연하게 준비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미명의 지혜를 활용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쩌면 가장 중요한 건데요. 겸손함이 가장 큰 무기라는 겁니다. 인간관계든 자기계발이든 먼저 나를 낮추고 상대를 존중하는 그 부드러움이 결국에는 나를 더 강하게 만들고 더 큰 영향력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야기 이제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에게 생명과 힘을 주는 그 깊은 연못은 어딘가요? 그리고 함부로 드러내지 않고 소중하게 간직해야 할 여러분만의 그 날카로운 무기는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찾아가는 과정이야말로 노자의 지혜를 책 속의 글자가 아니라 진짜 내 삶의 무기로 만드는 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